완전 파열된 거를 새로 만들 수는 없죠. 수술 이후에 어깨가 굳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분들께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호발을 해서 수술 이후에 재팔이 되고 안 되고의 싸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 K병원 홍성 원장이고요. 관절센터장을 맡고 있고 주로 어깨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깨, 무릎, 팔꿈치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 어깨에 관련된 질환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가면 매해 증가를 하고 있고, 무릎 질환 같은 건 워낙 흔한 질환인데요. 특히 어깨 질환 같은 경우는 질병 빈도나 수술 빈도까지 증가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깨 질환의 대표적인 거는 50경을 떠올릴 텐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이고,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전근개란 건 어깨 힘줄, 근육, 인대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회전근이라고 하는 총 4개의 근육을 말합니다. 앞쪽, 위쪽, 뒤쪽 총 4개의 근육이며, 어깨를 이렇게 돌리게 되는 4가지 근육을 말하고 있고요. 돌리는 이런 동작을 하는 주요 근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가 퇴행성으로 찢어지는 질환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르고 있죠. 당연히 회전근개 파열되면은 이 원래 자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구멍이 뚫리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찢어지는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 두께보다 조금씩 얇아집니다. 원래 정상 두께는 대략 초음파상에서 한 8mm, 9mm 되는데, 얇아지다 보면은 2, 3mm까지 얇아질 수 있고, 그 얇아진 게 완전히 끊어지면 구멍이 뻥 뚫려서 안쪽으로 끌려가는 게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당연히 찢어지면 아프겠죠? 근데 의외로 회전근개 파열은 아프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조기 치료거든요. 초기에 발견해서 잘 봉합을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크기와 통증이 비례를 하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쉬운 건 통증일 텐데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말씀드렸으니까요. 팔을 이게 뻗었을 때, 물건을 짚으려고 했을 때 찌릿한 통증, 그리고 이 90도 위에서 올렸을 때 통증, 무엇보다 특징적인 게 야간통인데요. 물론 야간통이 있을 정도면 보통 통증이 있겠지만은, 이 통증이 낮에는 괜찮은데 잠을 자려 누웠을 때 더 심해진다. 또 어깨를 이제 아픈 쪽 누웠더니 통증이 너무 심했다라는 게 있으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유병률을 보면은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더 빈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갔을 때 근육의 양, 골격근량이 좀 더 남자분보다 빨리 감소하는 경향도 있고, 호르몬적인 영향도 있으며 세상이 바뀌었지만은 여성분들이 이제 분담하는 가사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어깨에 부하를 가해서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불치병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자연적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퇴행성 질환은 조금씩 진행이 되고요. 얇아지고 끊어지면은 절대 원상복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찢어진 거를 그 자리에 붙이는 게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겠고, 회전근개 봉합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봉합분이 치료가 없는 거고요. 부분 파열이나 전체 100 중에서 15%, 20%가 찢어졌다면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주사나 재생 주사라고 불리는 포롤로 주사,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찢어진 힘줄을 좀 두껍게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들은 말 그대로 조금 파열된 걸 메꾸는 정도이지 완전 파열된 거를 새로 만들 수는 없죠. 회전근개 파열의 봉합은 목적은 원래 자리에 붙이는 거니까 이 떨어진 자리에다가 힘줄을 끌어다 붙이는 게 목적입니다. 실을 달아서 당겨서 봉합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본인의 힘줄의 원래 자리에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당겨서 얼만큼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회전근개 봉합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개의 모형이 있는데요. 요거는 정상적인 힘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형이고, 여기에 보이는 모형은 그거를 저희가 수술할 때처럼 구현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크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들어가서 관절 속으로 들어가 힘줄 파열을 관찰하는 장면이 1번입니다. 얼마나 찢어졌는지, 크기는 얼마나 되었는지, 봉합은 가능한지, 어떻게 봉합할지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되고요. 2번째는 그 찢어진 힘줄을 당겨 보아서 과연 힘줄이 끌려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서 이 원하는 위치를 당기기 위해 봉합사라는 실을 쓰게 되는데요. 저희가 나사가 달려있는 이런 실을 이용해서 어깨에 삽입하게 되면은 이 실을 통해서 어깨 힘줄을 봉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합하는 방법은 1열 봉합, 2열 봉합, 그리고 수차 브릿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방법은 테크닉적 방법이고
모든 목적은 다 힘줄을 원래 자리에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당겨서 나사를 이용해서 힘줄을 모은 이후에 이 힘줄이 제자리에 왔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힘줄 파열이나 그리고 수술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환자분이 염려한 점과 저희도 항상 걱정하는 경우는 재팔입니다. 힘줄을 꼬맸지만 워낙 힘줄이 약하고 저희가 쓰는 실 자체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녹지 않는 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실이 과도한 힘을 가했을 때 다시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러프하게 봤을 때 100명 중에 15명 정도 재팔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 어깨 힘줄에 대한 수술은 수술 이후에 재팔이 되고 안 되고의 싸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저희가 이후에 재팔이 생기면 대부분은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약간 찢어진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약 파열이 너무 크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시면 재팔을 수술하기도 하고, 물론 파열된 이후에 봉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라면은 봉합보다는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힘줄 파열이 너무 심했을 때는 봉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거나 통증을 줄이는 치료만 했는데요. 최근에는 어깨 힘줄이 없는 분들도 팔을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아닌 어깨를 들어올리는 이 삼각근을 이용해서 팔을 들어올리는 방법인데요. 애초에 팔의 모형과 다르게 구조를 아예 바꿔서 팔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바꿔서 수술하는 방법이 바로 인공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팔을 많이 쓰는 분들이라면 통증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와 간단한 초음파만으로도 회전근개파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초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나중에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봉합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통증이 야간에 반복되고 팔을 들기 힘들다 이런 게 있으실 때는 꼭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깨는 이제 360도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안정성이고요. 특히나 팔의 범위가 잘 안 나오거나 어깨가 불안정해지시면은 파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관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 그리고 어깨에 연결되어 있는 이 견갑골, 날개뼈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해서 팔을 움직이는 범위가 크더라도 범위가 벗어나지 않도록 잘 잡아줄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추후 여러 가지 파열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담배는 당연히 몸에 가는 모든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담배를 태우는 순간 손, 발, 모든 몸에 있는 말철관들이 다 수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잦은 담배는 어깨 힘줄에 간 혈류를 줄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특히 수술 이후에 담배는 회전근개파를 붙지 않게 하는 아주 큰 요인이 돼 있어서 항상 수술 이후에 담배를 피우신 분들께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피는 양을 줄여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하기도 하고 회복을 방해하는 아주 좋지 않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어깨 50개를 유발하는 인자이기도 하고요. 수술 이후에 어깨가 굳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이후에 수술하고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은 대부분 2에서 5개월 사이에 어깨가 굳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호발을 해서 거의 2배 내지 3배 정도는 어깨 수술 이후에 굳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수술 이후에 어깨 굳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서 당뇨 조절과 수술 이후의 통증 관리도 막연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견이 어깨에 굳는 질병인 것처럼 수술 이후에도 50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고서 2개월 차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또는 어깨 굳어서 이렇게 팔을 못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수술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걱정들 하시는데, 2에서 5개월 사이에 수술 이후에 어깨 굳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특히 그게 당뇨가 있을 때 호발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수술 전에 항상 수술 후에 어깨에 굳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워낙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 퇴행성 질환이면서 늦게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증과 그리고 사이즈는 비례하지 않는다. 내가 많이 아프더라도 사이즈 작을 수 있고, 내가 별로 안 아프지만 어깨 힘줄이 많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 불편하시거나 어깨에 대한 증상이 있을 땐 꼭 병원에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어깨 봉합을 할 수 있으려면 사이즈가 크지 않아야 되는데 나중에 커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거나 통증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우지 않도록 꼭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